오늘은 크리스찬 하우 6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 제목 그대로 가나요? 크리스찬 하우? 네. 저희 크리스찬 하우 방송이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총 6번, 한 달에 한 번씩 6번 방송을 했고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는 우리 패널들, 멤버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보통 줌으로 이렇게 연결한 그 화면을 보셨을 텐데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 또 패널, 기본적으로 나오던 패널들 외에 이제 기획에 같이 참여하던 2명의 스태프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네, 일단 간단한 인사랑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월함에서 일하는 박현철이고 첫 회 때 나왔다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잘렸었죠. 청년이 아니셔서. 청년이 아니어서 나이 들어서. 청년이 아니셔서 잘렸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평화교회연구소의 추은지입니다. 저는 처음 보시죠? 저는 항상 줌 뒤에서 타임 체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로 줌 채팅에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명 계속 방송에 나오던 패널들인데 닉네임을 맨날 바꿨잖아요. 오늘도 준비한 닉네임들이 있나요? 아니면 닉네임 있습니다. 오늘은 본명으로? 있어요? 닉네임 있습니다. 닉네임 김재원으로. 무시고 내가 준비한 분부터 문제는 없었어요. 준비한 분부터? 저는 청월함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계속 1화부터 보셨겠지만 뭐 진행을 종종 한다든지 뭐 패널로 참여를 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누가?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재원님과 마찬가지로 계속 패널도 맡고 있고 MC도 맡고 있는 박지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평화교연구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월함 스텝, 평화교회 연구소 스텝이시고 이제 정말로 섭외된 분들. 네, 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소속 최병인이라고 합니다. 5번인가요? 무서워서? 네, 그래서 이제 청월함과 이제 평화교회 연구소 같이 이렇게 하는 기획 안에서 이렇게 섭외를 당해서 참여했는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안녕하세요. 지혜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청월함과 이제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같이 하게 됐고, 저는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픽당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김지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세한 소개와 뭐 하는 분들인지 이런 거는 좀 이따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 크리스찬 하우에 대한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유념해서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하우 시즌 2 이렇게 붙어서 나가고 있는데 시즌 1은 과연 언제 어떻게 있었던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평화교회 연구소의 추은지 국장님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리스찬 하우는 2019년도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다양한 사회 이슈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회 전반과는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회 이슈들이 잘 논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저희 평화교회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무국이 함께 진행했던 특강식의 강의였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총 5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양심적 병역 거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정신장애인, 노조 혐오에 관련돼서 총 5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의는 전문가분들을 섭외를 해서 특강식으로 진행됐던 강의인데 좀 균형 잡힌 시각을 바라보자. 그냥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5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즌 1 때는 그랬고요. 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2020년대는 코로나고 이래서 좀 약간 주춤을 하다가 2021년에 저희가 패션하울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획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 시즌 1 때는 저희 연구원과 EYCK라고 해서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회와 함께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2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청원함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 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싶어서 청원함에 이렇게 컨택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찬 하울 시즌2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떠세요? 설명을 들으니까. 아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왜요? 왜냐면 갑자기? 왜냐면 여기 몇 달 만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얘기 해도 될까요? 그러네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니 청월함이나 평화교회 연구소 뭔가 되게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기관에 저 같은 이런 약소한 자영업자가 낀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받겠습니다. 근데 은지 국장님이 되게 준비 열심히 해오셔가지고 시즌 1이 있는 건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진짜? 있었던 건. 네. 아, 네. 그 전에 평화교회 연구소는 알았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팔로우를 먼저 하셨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한 알았. 사람이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처음 하셨죠. 시즌 1이 있었다는 거. 네네네. 저도 설명 보고 알았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평화교회 연구소가 분발하시는군요. 저는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그 행사 했던 거 기억나거든요. 네. 경쟁단체 행사를 항상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제 제가 전화 받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이런 연대 그룹들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어서 흔쾌히 같이 하기로 했었고 그때 이제 저도 오늘 알았는데 은지 국장님이랑 저는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하면서 회의 몇 번 할 때 같이 있었고 그때 지은 간사님도 그때 막 평화교회 연구소에 들어오신 거라고. 네, 들어온 지 이제 한 3개월 될 때쯤? 네, 그때 들어왔었죠. 아 그래도 한 3개월 네. 네, 3개월. 여기는 처음 얘기될 때는 아예 안 들어와 있다가 어떤 존재였어요? 사업이 오픈되고 뽑을 때 여기 박으면 되겠구나. 이미 염두에 두고 네. 취업 사기 당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받고 저희가 같이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하면서 이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시즌 1은 각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된 강의와 토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였고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주셨었는데 이제 저희 청월함에서 얘기하면서 강의보다는 이제 좀 수다를 떨 수 있고 그다음에 보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뭐 모일 수 있으면 워크숍 같은 걸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좀 모이기 힘든 상태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해보는 건 어떻겠냐. 그러면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뭐 필요하다면 게스트 모셔서 뭐 실제로 질문하고 대답도 듣고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저희가 제안을 했고 이제 약간 제 생각에는 소장님은 약간 당황하신 듯한 인상이었는데 아무튼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회는 이제 어그로를 끌자. 어그로가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지? 맞아요. 맞아요. 어그로? 맞아요. 그런 것도 어그로예요? 관심, 관종? 아 그래요? 네. 아, 기믹. 네. 기믹이죠. 기믹. 인기 있는 사람을 불러야 이제 묻어서 좀 뜨자 해가지고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효과를 톡톡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는 사람들. 진짜. 네. 그래서 효과를 김기성 못 봤죠. 목사님이 전체적인 그런 신앙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고 그 다음부터 뭐 청년들 고민 이야기도 했고 경제 이야기도 했고 성 이야기도 했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오늘은 패널들 각자의 이야기와 청년들의 실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되죠?
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처음 제안 받았을 때 이야기들 조금 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또 내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같이 참여했는지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원 간사님부터 취업 사기 당한 재원 간사님 들어오자마자 여기 하라고 했는데 네 어땠나요? 이 기획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지금 우리 5회인가요? 몇 회죠? 지금 6번 6회인데 아직도 이 초반의 회의 방향이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걸 어쩌겠어요. 맞아. 그때 자료가 없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말씀해주신 그 시즌 1의 이야기들은 청년들을 주제로 한 거는 딱 타겟팅하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거 청년들의 모임으로 갈 거니까 청년이 너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청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래서 들어갔죠. 앞에 흐름을 모르니까 이제 제가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정하신 방향이 이런 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좀 되게 소극적으로 했었죠. 근데 보니까 별 이야기를 안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하고 지금 편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 한글 편해 보이는데 저는 약간 J여가지고 저 MBTI J거든요. 근데 J들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후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해서 저는 뭐 3개월 후에 이제 이 청원과 같이 크리스천 허를 하게 됐을 때 전 좀 힘들었어요. 이 방향성을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다 몰라. 알아요? 그래서 저 알죠. 여기만 알아. 방향성 알죠. 병인 믿고 가야겠다. 저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뭐 들었을 때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셨어요? 일단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좀 뭔가 자유를 느끼고 그러면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아닌데, 그러니까 별일일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닐 때 뭔가 말을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있어보자 약간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될 때가 있잖아요. 좀 저는 이 현장이 좀 약간 그 정도 역할만 해도 되게 성공적이다. 교회가 힘들지만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저는 좀 그래요. 말할 장이 없어서 여기서 뭐 말한다고 뭐 개혁이 되겠어요? 솔직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다. 왜 이래? 어쨌든 약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모임 자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이제 긍정적이었다. 지금 약간 자기 푸념하러 나왔다고 거의 스나이퍼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뭐 같이 밥 먹을 사람 없고 친구 없어서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저는 그런 컨셉입니다. 지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엄청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뭔가 이렇게 청년들끼리 이야기할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와서 패널로 청년으로서 그리고 패널로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그 뭔가 내가 청년이구나를 그때 뭔가 빡 알게 된 것 같고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주는 부담감이 컸고 그리고 이제 주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특히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했을 때 뭔가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청년들은 이래 하면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또 막상 한 명 한 명에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녹여서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 거절하고 싶었었던 거. 거절당할 뻔했는데 어쨌든 6번 오고 있는. 네, 병희님도 거절하고 싶으셨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기다리셨죠? 저는 기다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재현 간사님이 병희님을 섭외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 다른 후보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게스트. 좀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라고. 내가 퇴근하면서 좀 생각해보자고 하고 했는데 퇴근했는데 한대요. 뭐 근데 또 그렇게 내가 막 하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저희 청원 일정도 있고 평화교육연구소 일정도 또 있으면서 이걸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날 방송을 하려면 이때까지는 뭐가 나와야 되고 그럼 이걸 위해서 이때까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에서 섭외가 데드라인이었어요 그날. 그래서 오늘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럼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또 이런 전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만 현철 원장님을 위해서 내가 전화 한번 해드린다. 이런 거서. 그러니까. 진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칭찬해줘야지, 칭찬해줘야지. 사람들한테 병님 이렇게 연락처 좀 받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전화. 저도 딱 받았는데 그런 상황일 것 같은 거예요. 데드라인. 되게 잘한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하겠네.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도움이 되려보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데 그 우리 외부에서 섭외한 패널들이 되게 멋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지금 우리 내부 스태프들은 약간 끌려왔어요. 오다 보니 하고 있어요. 비행만 보내실 말씀 없으세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는 일이니까 한다. 일이니까 한다 하는 거고. 근데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죽쌤 저희 얘기하면서도 청년들이 당사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하면서 댓글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패들릿 마련해서 질문도 많이 받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좀 의미를 두는 그런 방송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서 되게 잘 이해하고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지국장님 같이 기획하면서 좀 뭐 이 크리스찬 하우에 기대했던 거나 그런 것들 더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크리스천 하우 시즌 2를 진행을 하면서 뭐 방금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목소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사실 계속 어필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그룹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사실 청원함이랑도 컨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이제 크리스천 하우 시즌 2는 정말 청년들의 이야기들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저는 아까 병희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냥 뭔가 이게 저희가 뭔가 이야기를 해서 해결되진 않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만 너무 진지하죠? 아니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청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청년들이냐? 우리 바쁘지만 바로 하겠다고. 여인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바쁘지만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뭐 그냥 막 정말 청원함이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평화연구소 너무 좋고 그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죠. 그것도 좋죠.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게 직원이 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인 어쨌든 출판사. 예, 1인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뭐라도 어쨌든 이것도 대외 활동 약간 이런 것들도 하면서 다양한 분들 만나면 저한테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인사이트가 돼서 새로운 기획이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맨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즐겁게 승낙한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그림 그리시는 분. 있었어요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뭐 어떤 게요? 그런 기대들을 기대 지금도 있죠. 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서 네. 뭐 창업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작년 9월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첫 책 제가 생각보다 이제 원래 출판사에 있었거든요. 출판사에 있을 때는 책을 만드는 게 그냥 원고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고를 받아와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해산의 고통 약간 이런 그게 너무 아직도 책이 안 났어요. 나한테 왜? 그래서 네네네. 출판사 창업을 9월에 했는데 네. 지금 2월까지 책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는 네. 수입이 수익은 또 이제 다른 데 있습니다. 수입 모델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왜냐면 출판은 부가세를 안 내거든요. 세금.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이걸로 돈을 벌게, 얘네가 이걸로 돈을 벌겠지 이걸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출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일 수 있지만 동시에 어떤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의 어떤 가치, 의미 약간 이런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일 하죠. 네, 다른 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서브로 같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네. 투잡처럼. 쓰리잡입니다. 쓰리잡. 쓰리잡. 네. 뭐예요? 지금 출판 그리고 외주 편집자 그리고 전도사. 와.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삶의 균형을 정말 힘들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책 나오면 홍보해 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네, 나와야 홍보를 하는데 네. 그래도 그래서 지금- 원고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지지난주에 원고가 들어와서 이제 작업하면 한 4월쯤? 오. 네네네 이제 네,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편집 글 다듬으시고 디자인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같이 협업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팔아야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여기 자기 어필하신 거예요? 디자이너세요? 저도 개인 디자인. 사업자를 다들 열심히 봤어. 뭐야 여기 홍보 이거 돈 내고 들어오세요. 다들 열심히 봤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는 시원하게. 그냥 진짜 물어봤던 거 맞아. 네, 여기도 디자인도 하시니까. 그러시군요. 네.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판사 이름 한번 까세요. 그러게. 시원하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출판사 이름은 뜰 힘이고요. 뜰 힘이 그 부력이에요. 자연스럽게 물에서 뜨는. 네, 그래서 부력이라는 이제 한글 표현인데 뜰임은 이제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보니까 북한 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급진적인 책 나면 좀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양심스러운에. 네, 뜰임이 몇 뜰임. 아 그 뜨는 힘이었어요? 네, 뜨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좀 뭔가 이렇게 계획을 되게 많이 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저에게 그런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뭔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리는 약간 그런 느낌. 우리식이래. 병인식. 제 식이에요? 병인식. 위에식 그예식. 전사님. 네. 어쨌든 제가 너무 아 나는 그 뜰인 줄 알았어요. 뜰. 뜰이요. 네. 저는 이틀. 아. 뜰채 할 때. 이 뜨는 힘. 전 뜨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저랑 그닥 역시 그닥이랑 잘 맞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우면 한번 좀 약간 인스타에 한번 올려야 되긴 하겠네요. 그 의미를. 너무 힘을 좋을 것 빼고 이렇게 네, 뜨는 그 힘. 약간 보노보노를 생각했어요. 보노보노가 이렇게 잖아요. 약간 너무 색깔이 다른데. 북한과 번호와 무력과 너무. 아니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하다 생각했는데 얘기 많이 할수록 조금 자꾸 따져. 내려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홍보해주고 있어요. 네. 네. 4월에 이제 첫 책이 나올 거다. 네. 와 너무 파이팅. 좋네요. 네, 그래서 이전 출판사에서 일을 하실 때 이제 마케터 역할을 같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라이브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이브를 보고 되게 말을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을 짚는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섭외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사실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 그 정도였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선택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청어람은 저한테 영광이죠. 사업가요, 사업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님은 지금 어떤 일 하세요? 전 투잡인데 이제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고난 함께 다들 이렇게 이름을 다 고난과 함께 아니면 고난 모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난 함께고요. 고난 함께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동시에 사역을 시작해서 교회에서 유치부 담당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선교 단체라고 보면 되죠. 네, 맞아요. 그 단체 활동가이시자 지금 신학교 이번에 졸업하시고 네, 대학원 졸업하고 네, 신대원 졸업하시고 교회에서도 사역하시는 사역하고 활동가. 네. 그 신학교를 나오면 보통 이제 그 진로
테크트리가 있는데 맞아. 그 중에서 이런 기관에서 일하게 되신 뭐 계기나 그런 게 사실 있으신지. 그 고난에서 일을 하게 된 건 그 큰 인연은 없었고 그 지금 현 사무총장 말고 전 사무총장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셨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학부 때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아 이런 단체가 있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활동을 아예 안 하다가 졸업할 쯤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사역을 했죠. 당연히 그 다들 밟는 그 포스를 밟으려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답답하고 아 내가 여기서 이런 뭔가 가치 있는 말씀들을 전한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장 예배를 어떻게 우연히 친구 소개로 같이 가게 됐고 여기에서 그 했던 설교들이 너무 값지고 그 현장에서 듣는 설교는 정말 이 현장에 너무 필요하고 당장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매력있다. 이건 너무 매력있는 일이다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그 교회가 너무 답답해서 도망치고 싶어질 때쯤에 고난에서 이제 연락이 왔죠. 저희가 사람을 구하는데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스카우트. 네네네 전화가 와서 그날도 이제 교회 출근해서 울고 있었거든요. 너무 일을 하기 싫어서 그 교회 숙소가 있었는데 숙소에서 혼자 울고 있었거든요. 아 너무 하기 싫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만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요즘은 어떤 현장에서 연대하고 계세요? 아 요즘은 일단 주력으로 하는 건 스텔라 데이지호에서 같이 하고 있고 스텔라 데이지호가 지금 이제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고 또 가족들도 지금 한 분의 가족 실종자 한 분의 가족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고 막 이래서 좀 힘이 많이 기운이 빠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고난에서 이제 뒤늦게라도 같이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고 저희는 뭐 보통 노동 현장에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부당해고 당하신 분들 노동 현장에 많이 갔고 지금 그래서 아시아나 KO에서 부당해고 당하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분들 기자회견 할 때 같이 도와드리고 뭐 미얀마에도 좀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월수 막 매일 매일 저녁마다 맞아요. 투쟁 맞아요. 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던데. 맞아요. 거의 매일 기도회가 있으니까 근데 또 현장 일도 있고 고난함께는 고난함께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까지 같이 하니까 좀 지치기는 하는데 또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혜님을 섭외할 때 되게 바쁘거든요. 저희 사실 고난함께 사무실이랑 평화교회 연구소 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만 서로 2개만 열면 이제 바로 가는데 지혜님이 너무 바쁜 거를 아는데 뭔가 그래도 청년 그리고 20대 청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성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는 해보자. 얘기라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좀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수락을 해주셔서 이제는 3자까지 맞네요. 하시는 네. 근데 저는 저 섭외하러 왔을 때 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냥 문 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 있어 이렇게. 섭외가 아니네요. 야 나 할 말 있어. 야 나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 언니들이 온 느낌? 저는 앉아있고 둘이 이렇게 서있고 이렇게 해서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섭외 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간 다음에 진짜 사람이 없었구나. 왜 나한테 이 제의를 했을까? 이 사람들 정말 사람이 없었나? 근데 확실히 그 토크에 센스가 있으셔. 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말도 어떤 점이 좋아하는지 얘기해. 저 튀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운동 단체에 있으면 좀 되게 이상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럴 거라는 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그런 점에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통했다? 비웃지 않았어. 좋아가지고. 와. 네. 지금 이 두 분의 케미를 설명하려면 MBTI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MBTI 조사를 해서 그 자료 화면으로 띄워야겠어요, 그죠? 관계도가 네, 있어요. 관계도를 그렸어요. 일단 MBTI 하나씩 까죠. 네, 저는 ENFJ예요. 저는 ENFP. 저는 INFP. 저는 ENTP입니다. 얘기하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벌써 티가 나잖아. 벌써 티가 나. 저는 ISTJ요. 저는 INFJ입니다. 이렇게 멤버를 모아서 관계도를 짠 그리면 이제 나갈 거죠. 잘. 우리끼리 좋고 네. 그래서 한 명씩 넣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저 등록하고 이제 등록되고 했는데 그 문명특급 팀 MBTI도 보면은 막 다 좋은 막 최고의 관계 막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5명이 딱 됐는데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크리스천 하나보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지혜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다 상극. 그나마 저랑은 이제 그다. 노란색. 여기는 다 빨간색, 노란색. 괜찮다.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그나마 가장 케미가 괜찮은. 즐거워요. 네, 두 분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그 지은님이랑 재원님도 그 지금 하시는 일은 청어람과 평화교회 연구 스텝인데 좀 뭐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님도 네. 신학교 네. 나오시고, 네. 저도 신대원 졸업한 지 이제 2년 됐나요? 이제 저는 이제 목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사무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시작을 그 저희 국장님, 은지 국장님하고 대학원 때 총여학생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회를 같이 하고 친밀한 사이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때 평화교회 연구소 어깨동무 회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하게 계속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왜냐면 제 피 같은 돈이 나가잖아요. 저 적게 안 냈거든요. 꽤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뭐랄까 평화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적인 것 같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안에서 평화를 이뤄나가고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들어왔거든. 지은이 들어와서 더 잘하고 있다. 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류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근데 기본적으로 다 투자인 것 같아요. 돈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투잡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합류를 했고요.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다 이제 신학 전공을 했는데 재원님이 항상 저희가 신학 얘기할 때마다 의자를 이렇게 펴서 그래서 그 ENFP 재원님 그 어떻게 마음이 어떤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ENFP는 대화에서 소외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외로워요. 다 심각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머글이라고 저만 모르는 얘기인 거예요. 막 무슨 뭐 누가 어땠고 막 이 사람이 저렇게 말했고 이러는데 난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아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이랑 가장 그나마 그런 맥락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세상에 라이브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심각하시더라고요. 어떡해. 오너프 다 소외되고 있어. 나 너무 외롭다. 지금 너무 외로운 수업을 하고 있고. 재원님을 위해서 신학 안 하신 분들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한 다양한 사람을 맡고 다양한 사람. 다양성을 담보하는 원래 희귀종. 이게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모임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을 섭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섭외된 사람들은 고인물들이고 난 기존에 있는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상한 구도지 않을까요? 뭐 어쨌든 참신하고 그렇게 됐어요? 원래 전공이 뭐예요? 맞춰보세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아, 너는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나는 알지. 아 모르는구나. 몰라요. 맞춰보세요. 경영. 땡! 사야 땡! 약간 마케팅 전공했을 것 같아요. 땡! 국문과. 국문 아닙니다. 저는 미국학을 전공했어요. 너 진짜로 소름 돋았어. 그래서 맨날 스타벅스 가시는 거구나. 친미주의자.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네. 와 갑자기 뭐예요? 그쵸, 역사. 신기하죠. 이게 영문이랑은 다른데 영문은 그냥 과목으로 들어있고 그냥 미국학이라는 학문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네. 북한학처럼. 그래서 이제 우와. 미국의 뭐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전반적인 거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짜 상관없는 교회랑도 정말 상관없어요. 아니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오마 이곳이었나요, 참고? 그래서 못 가봤나? 근데 미국학하고 뭐 어쩌다 청원함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한숨 쉬었는지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취업 사기당했으니까. 아니 근데 이거 얘기하려면 저 일주일 동안 밤새야 돼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 안 돼요. 그게 피날텐데 괜찮아요. 요약이 안 되는데 요약본 없어요, 요약본 없어. 요약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오케이. 아니 그 학교 공부를 이제 1, 2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때려치고 잠깐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잠깐 지내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를 했어요, 학부 과정을. 근데 그러면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모교회에서 되게 그런 훈련이나 공동체성을 배우기에 작지 않은 규모였기 때문에 되게 잘한 교회 모험생으로 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잠깐 공부를 쉬고 나가 있는 동안에 그게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뭐 강남역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페미니즘 접하면서 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식으로 점점 저는 이제 발전되는 의제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걸 전혀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의문이었고 그런 혐오나 차별에 대한 언어들,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교회 문제가 이제 신학을 하진 않았지만 교회 문제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됐었던 거죠. 왜냐면은 교회가 내 삶의 너무 전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랑 관련된 뭐 단체도 찾아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뭐 책도 읽고 그랬는데 그 책으로 막 독토크 하는 데가 있대. 그래서 따라갔는데 청어람이고 그리고 사실 뭐 평화교회 연구소에서 하는 강의들도 듣고 그랬었어요. 모르셨죠? 그리고 고난함께 사는 뭐 광화문에서 예배 같은 것도 가고 이랬었는데 갈 때마다 저 또 MFP라서 외롭거든요. 저 혼자 가서 나는 사람들이 다 혼자 올 줄 알았어. 나 혼자 갔지. 혼자 갔는데 다 막 예배 끝나면 예배 동안 진짜 너무 막 나도 거리 예배가 너무 좋고 막 이랬는데 다 끝나면 서로 알아. 나 빼고 다 인사해. 소외됐어. 나만 또 소외됐어. 나만 혼자 가지. 어떡해. 그 추운 데서 막 봄에 가도 춥고 겨울에 가도 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성탄 예배할 때는 진짜 엄청 춥고 봄에 가도 춥고 뭐 맞아요. 새우 예배도 춥고 그래서 마음까지 추워지는 돌아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내면서 이런 단체들 알게 되고 그리고 사실 막 투잡, 쓰리잡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병인님도 이거까지 하면 포잡이시잖아요. 아 이걸로 잠을 깨야 되는군요. 저 느꼈어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큰 돈을 벌어서 이걸 저축해서 막 이렇게 번듯한 FM대로 살고 싶은 욕심은 사실 없고 그냥 오늘 풀칠할 수 있을 정도면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영리 기업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영리 기업에서 벌어지는 어떤 위계적인 수직적인 그런 조직 문화에 더 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나는 취업할 수 있을까? 나 이대로면은 사회 안에 못 들어가서 살겠는데 지금 제도권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문제겠는데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잘 닿아서 청원함에서 일을 하면은 청원함에서는 내가 일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결정이 났었고 사실
그렇게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고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할 말 다 하면서. 불만족스럽지 않다고? 행복해야죠.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바라신다고? 근데 위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염치 조금. 위기가 있는데 있는 대로 바뀌었어. 있는데 사실 제가 위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위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정도면 여기서 또 할 말 다 하고 막 있든 말든 저 지금 막 청어라면 사실 이래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 무슨 회의를 했는데 자료도 안 남아있고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해? 네, 되게 사실 편하고 뭐 조직이 크지 않아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유연한 방식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게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저희가 뭐 다른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 안 하고 홍보할 때도 사실 이런 포럼 하면 막 이렇게 김기석 청파교회 담임 뭐잘 뭐가 있어야지. 이런 하는데 몇년 뭐 있어요? 그냥 게스트만 한 명 있고 나머지는 그냥 청년들 4명 막 이러고 들어와 보면 막 이름은 막 이상한 막 뭐였죠? 지키자 언니. 기자 언니. 네, 그랬는데 이거 보시면서 좀 이런 청년들이구나 이런 고민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해 안 해도 상관없죠. 안 상관없죠. 잘 봐달라. 용납 안 했어. 알아주시면 그리고 맥락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기획하면서도 계속 그 고민을 같이 얘기했어요. 다 좀 활동가들이고 그냥 뭐라 그래 일반 청년 그냥 진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이런 일반 청년들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멤버로 참여할 수 있죠. 있죠. 네, 있죠.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죠. 없죠. 원하시면 언제든.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의제도 내놓고 토론도 하고 또 뭐 친구 만나서 속풀이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댓글 남겨주셔도 전화하시고. 패들렛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청어랑 평학교 연구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청년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이런 의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뭐 경제, 성 이런 고민들을 서로 이야기해 왔는데 좀 앞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주제라든지 이게 뭐 굉장히 개인적일 수도 있잖아요. 뭐 지금 투잡, 쓰리잡 얘기 막 많이 했는데 우리 노동 문제나 경제 그러니까 경제 이야기 하긴 했는데 뭐 노동이나 앞으로의 진로 고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고 이런 고민들 어떤 고민과 주제가 있는지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뭐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아니 제가 원래 머리가 흑발이에요. 원래 머리가. 근데 뒤에 간사님이 저한테 흰머리 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흰머 새치가 전혀 없었는데 심지어 여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뽑자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대출 문제로 좀 거의 한 달 동안 엄청 힘들었었는데 그런 뭐랄까 이제 저희 활동가 분들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뭐 사대 보험이나 뭐 소득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대출을 받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은 이 정도인데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정도거나 아니면 아예 받을 수 없거나 해서 좀 이 대출 문제가 내가 대출을 받기 싫은데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막막함? 그래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님의 손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죄책감도 누구는 뭐 돈 벌어서 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던데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자책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내 대출 문제와 내 미래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걱정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청년 주거권.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서울에 지금 혼자 사는데 그 서울 살이를 포기할 수 없어. 왜냐면 여기에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뭐 정보들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가깝게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혹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빠르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살기 위해서 또 벌어야 하는 돈은 이만큼이고 근데 이걸 벌려고 시간을 또 쓰면 내가 하고 싶은 그걸 또 할 수 없고 이런 그 고민들 사이에서 계속 지내는데 또 이만큼 벌어서 이 삶이 계속해서 평온하게 유지되느냐 그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버는 만큼 또 나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집을 당장 구할 때도 뭐가 없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월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월세, 뭐 공과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계속 나가는데 이럴 때마다 정말 헌금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내야 될 돈을 이제 다 내고 나가서 11조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헌금을 할 때 진짜 손이 발발발 떠는데 이제 다들 보면 헌금을 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뭐 이걸 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나? 라는 의문도 생기기도 하고 또 그거를 보면서 내가 또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이 헌금 문제가 좀 물론 전도사이지만 청년으로서 정말 위협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저는. 그 청년들이 헌금 해요? 많이 하나요? 그 혹시 저만 청년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그러니까 전도사가 레위 지파. 아니야 무슨 전도사가 아닌 사람에게 묻고 싶었어. 왜냐면 하죠. 취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그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막 대기업 다니는 애들은 정말 은혜로 헌금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헌금 시간만 되면 청년들한테 그 빈부격차가 싹 드러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뭔가 죄책감 있고. 근데 누구 하나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조금 여기서는 좀 에너지를 좀 이렇게 보충하는 시간이야. 약간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한 명도 안 해줘. 근데 맞아. 나는 안 해도 돼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내가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런 빈곤한 삶을 드러내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뭔가 그 헌금을 낼 수 있는 조용한 곳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다들 계좌이체 하면 안 될까?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저는 조금 더 나가서 그게 부끄러움까지도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드러냈을 때도 그게 꼭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괜찮아. 안 내도 돼. 진짜 이렇게까지 되면 얼마나 이게 좀 이상적이긴 한데 어쨌든 좀 저는 그래서 좀 더 이어봤자면 이제는 좀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뭐 부족함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냥 허울 없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날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런 신뢰가 없으니까 교회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그럼 병희님은 네. 사실 1인 출판사도 하고 이제 외주 작업이 들어올 때 이제 좀 경제적으로 네. 그나마 좀 낫잖아요. 그럼 병희님은 요즘 가지는 고민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뭐 좀 이런 게 약간 불편하다 하는 그런 지점이 있으세요? 저는 약간 요즘 제일 생각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400만 원, 500만 원을 이번 달에 벌어도 제가 지금 그렇게 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벌어도 불안한 거야. 다음 달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그 취업 시장이라고 할게요. 교회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지속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열심히 일은 할 수 있는데 삽질은 못 하겠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삽질의 현장이 많은가. 약간 그런 지점이 제일 저한테는 요즘 큰 이슈인 것 같고 제가 있는 공동체만은 삽질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나도 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여기다가. 아 여기. 왜 둘만 보고 있어? 아니 아까 전에 4,500 얘기하길래. 아니 4,500 버는 게 아니에요. 삼겹살은 네가 사라. 4,500 안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냉소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생각하는 게 또 냉소예요. 왜 이렇게 너무 삶에 못 뛰어들겠는 거야. 나는 여기에 정말 전념해서 딱 뛰어들어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가능성을 다 놓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하게 하다가 인생 보내는 이 시간대가 청년의 때 아닌가. 근데 네. 막 교회에서 그런 설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뜨뜨미지근한 믿음을 갖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다 뜨뜨미지근하니까 나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투잡을 해도 이곳 저곳에서도 뜨뜨미지근한 것 같고 나를 잘 챙기나? 그렇다면 나를 잘 챙기나? 라고 했을 때도 그렇진 않고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 여기서 홀로 서기를 하는데 잘하고 있나? 또 그것도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뛰어들고 싶은 거지. 점점. 그러니까 뭔가 안전망 안에서 뭔가 뛰어들어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싶은 거. 약간 그런 마음들이 조금 이제 드는. 맞아. 근데 계속해서 고민하잖아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지? 이거. 사실 처음에 지은님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경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경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이게 좀 많은 고민으로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뭐 충분한 돈을 갖는다고 그다음에 뭐 내가 그런 돈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든 아니면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욕심을 줄여서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삶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인생을 걸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뛰어들고 싶은. 뛰어들고 싶은 이런 무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교회에서 비전, 뭐 소명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그게 좀 너무 단순한 얘기들을 하지 않나. 그냥 강하게 믿고 확실한 비전을 붙잡고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안에서 간증이나 막 훌륭한 청년들 뭐 무슨 롤모델 뭐 이러면서 나온 사람들은 다 되게 솔직히 뛰어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뛰어들 만한 조건이었던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뛰어들 만한 조건이었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거 한 길로만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맞아요. 다 간증대에 올라가서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취를 맛보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우린 독으로 치면 밑 빠진 독인데 이걸 메꾸면서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그게 고개에 힘든 것 같아. 고개. 예. 그럴 적도 없죠 사실. 그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나도 한번 조금 용기를 내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지만 사실 무섭거든요. 왜냐면 내가 뛰어들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봐. 근데 막 간증하거나 이런 분들 보면 막 에쿠스 타고 다니고 맞아. 막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가 정말 뛰어든다고 해서 사실 뭐 에쿠스나 제네시스가 안 타도 정말 안전하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무서워서 못 뛰어드는 것도 있어요. 이미 뭔가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우물이 닫혀 있는데 우물 뚜껑이 닫혀 있는데 그 안에서 막 백날 뛰어봤자 그래서 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년의 시기를 어느 정도 청년 20대 초반의 시기를 보내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점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그냥 안주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물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물이 깨끗하고 우물이 예쁘면은 나 우물에 살고 싶어. 나는. 오히려 꼭 우물 밖을 꼭 나가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어떤 지금 거의 모든 게 지금 현실을 다 부정해버리고 약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시하는 약간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네. 저는 같은
몇몇인가? 그 교회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교회 안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 문제들이라고 지금 계속 자꾸 주제를 이어나가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청년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 갇혀서 진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자주 그걸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생각하고 우리끼리 나누면서 종교적인 언어로 되게 점실되어 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을 갖고 저 사람한테 설명하기에는 되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 사람들과 교류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믿는 신인 이런 존재야라고 했을 때 그 뭐랄까요, 교회에 물들지 않는 사람,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언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겪은 세상으로 바라본 내 종교, 그게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어요. 저한테 그게 되게 가치가 있고 되게 그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서 사실 크리스천 하우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 거지 교회 안에 이야기만 하자 요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회의 때서 종종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그리고 무신론자까지 와도 되나? 하여튼 아예 이거랑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금 우리 했던 이런 어떤 뭐 부동산 이야기, 뭐 청년 주거권 이런 뭐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교회 공동체가 아니어도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들끼리 맺어진 곳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를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험한 분들이 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저희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류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접점을 찾는 일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 하우 같은 경우에도 일단 크리스천이 제목에 달려있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조금 있잖아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굳이 들어가서 가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저도 뭐 청월함도 그렇고 뭐 평화고연구소 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 이걸 가지고 다른 단체에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되게 이걸로 지치니까 다른 데를 찾아가서 그런 거를 내가 하기에 되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아니란 거기도 해요. 아니란 거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언제도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가장 지치게. 그래요. 그러면 가게 일을 좀 줄여주시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환경 문제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냥 조금 더 있는 편인데 사실 그것도 교회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더 많이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래, 그러니까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더 가볼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빨리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안에서 야 이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맞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답답해서 그냥 아예 저는 이쪽을 좀 약간 포기한 시작하는 사람들이랑 안 맞는. 근데 약간 저는 또 제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청년 정책을 마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그 청년 포럼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냥 일반 청년들이 청년 그 정책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이런 소개해주는 자리가 있어서 마침 그거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마침 자리가 돼서 마침 그 포럼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너무 사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그런 이슈들에 더 관심이 많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놀랬던 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가 그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희가 교회 안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더 열심히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그 포럼에서 진행하는 그런 언어라든지 그런 사회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비하적인 발언도 너무 많았고 제가 불편감을 느낄 만한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청년 정책이라고 하고 마을 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공부를 하고 청년 정책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던 건 저도 그런 생각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는 왜 공부하지 않고 우리는 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랬는데 교회 밖에 나가보니까 저 사람들은 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만큼 공부하는 것도 만족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저는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그 말에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사실 교회와 사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배우거나 아니면 사회에 있는 사람 교회를 배우거나에서 우리가 사실 딱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인들이고 그래서 저는 뭔가 서로가 배워야겠지만 누가 어느 한쪽이 배워야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크리스천 하우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뭔가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사실 교회 안에서 사회적 이슈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공동체여서 뭐 그런 것도 있겠다만 잘 모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와 아까 우스갯소리로 병현님이 저는 친구가 없어요 하는 그 말 진심이에요. 웃기게 들었어요. 나 좀 눈물 났는데. 근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나가서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뭔가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를 잘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특히 코로나니까 요즘은 더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를 절대 분리할 수 없고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그 예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랑 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데 그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만 붙였다가 뭐 이거까지 할 때는 떼버리는 찍찍이 같은 느낌? 교회가 사회 이슈를 뭔가 찍찍이로 사용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언어의 마술사요. 락스에게도 작품 하나요? 락스에게? 찍찍이. 저 생활용품을 좋아해요. 시기였어요. 다이소식. 그래서 뭐 저희가 크리스천하고 시즌2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모시기로 해서 이 청아람한테 저희가 선택을 다양한 했으니까 네 저도 사실 재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저희 사실 지금 되게 진지하게 이렇게 주제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의 일종의 회의잖아요 지금.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저희 회의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 소개한 거는 이제 약간 믿기고 이 뒤에는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아서 진짜 그냥 날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더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발전시켜서 우리 소명이나 또 더 나가자면 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욕망의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동체라든지 사회와의 연대 관계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분들도 저희 댓글과 패들릿으로 계속 나는 이런 문제를 느끼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재원님이랑 아까 은지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교회 안에도 나쁜 놈이 있고 교회 안에도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있고 교회 밖에도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좋은 놈들만 보면서 좋은 분들만 만나면서 살 것인가 예쁜 것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하는데 막 얘기한 대로 우물속이 너무 더럽고 사방에 지뢰 폭탄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거리와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건강한 관점들 이런 걸 많이 접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접하고 이야기해보기 시작하면서 감수성이 길러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과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본 사람들 그런 청년들 그런 청년들은 이제 점점 뭐 그게 단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 된다기보다는 점점 자기 삶을 던지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크리스천 하우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더 자주 봐야 되고 많이 얘기해야 할 좋은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들은 이러한 고민과 이슈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도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요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저는 좀 궁금한데 요즘 패들릿이 많이 잠잠하죠. 패들릿으로 이야기를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나 그러니까 고민들 이런 거 나눠주시면 저희도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 패들릿뿐만 아니라 저희 이 메일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진짜 되게 많네요. 카톡 아이디나 채널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그 고민을 좀 더 듣고 또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명해 주세요. 이거는 촬영인가요? 회의인가요? 뭔가요? 그런 게 딱 구분되지 않아요. 일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오픈 채팅. 오픈 채팅 어때요? 카톡 오픈 그냥 그게 더 빠르잖아요. 오케이, 그거 진짜 좋다. 그게 낫지 않아요? 그건 인정.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아니, 맞아. 한 달에 파이팅! 끝나고. 파이팅! 크리스찬하고 오픈 채팅방.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이 채널 배워보시면 되겠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면 우리 재원관 선생님이 잘 만들어요 오픈 채팅. 야, 이런 거 이번에 배워보시면 되겠다. 아니 이래놓고 나보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싫어하는 거 방금 너무 교회 같았어. 안 하면 내일 되는 거. 제가 여기 위기 없다 그랬었는데. 나 긴장했거든요 진짜. 상명하다가 아우. 네, 그런 채널 오픈 채팅방 제가 만들게요. 제가 잘 만들어요. 잘 만드실 줄 아시죠? 잘 만들어요. 아유. 저 오픈 채팅방 10개도 넘어요. 저 지금도 카톡 메시지 한 5, 600개 될걸요. 네. 아무튼 그런 채널을 만들고
소통을 좀 더 해 나가면 좋겠다 좀 하는 생각이 들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말 해도 돼요? 오픈 채팅방에 6명만 있어요. 오픈 채팅방 들어올 때 이렇게 검색하면 방에 몇 명 있는지 나오는데 맞아. 지금 검색하고 6명에서 아니 영상 올릴 때 링크 꼭 넣어줘요.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불러놓고 영상을 올립시다. 네. 저 오늘은 지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이제 예정한 시간을 거의 채웠는데 각자 우리 패널들 멤버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고민을 서로 나누는 회의를 잠깐 했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안들 중에서 또 다음 달 주제를 정해서 계속 토크를 해 나가겠다. 네. 이 정도가 마무리 발언일 것 같은데 뭐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보죠. 누구부터? 그 QR코드를 만들어서 뭐 자꾸 만들지? 오픈 채팅방 본인이 일을 자꾸 만드네. 아니 이제 본인이 한다고 했어. 내일 아닐 때도. 아이디어 토크. 하여튼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핸드폰 스캔, 핸드폰으로 보시나? 하여튼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저희는 이렇게 회의할 때도 이런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송에 들어가서는 이미 했던 얘기니까 그게 좀 약간 생각되고 편집될 때가 많아요, 자체적으로.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 패널분들도 계속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오시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 같은 분들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저 와주세요가 무슨 말씀이세요? 연락을 뭐 주제를 연락을? 던지든 주제를 던지든 뭐 데리고 오고 싶으시고 아니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 저는 또 잘리나. 참여하고 싶으면 하실 수도 있죠. 네, 뭐 하고 싶다는데 면접 봐가지고 또 6명이랑 압박 면접 해가지고 진짜 압박하시죠.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저희가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패널들을 조금 더 확충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멤버들을 모집하면 좋겠다. 지금 지혜님도 계속 좀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시간이 잘 맞나 저희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패널 풀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같이 얘기해보고 내 얘기를 온 세상에 나도 유튜브에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뭐 50명밖에 없는데 뭔 세상에. 근데 재밌어야 됩니다. 노잼이면 안 되는 완전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빠 면접이네. 네, 또 뭐 마무리 발언 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으면 하시죠. 삼겹살 40분 하시죠. 네, 저희 하는 거 이렇게 또 옹호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느낄 때 지금까지 하면서 근데 좀 저희 내용들이 조금 현실성이 좀 없거나 또 때로는 또 정말 청년들의 이야기가 또 이닿지 않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것도 좀 피드백 해주시면 저희도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완된 컨텐츠 약간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더 할수록 피드백 구걸에 가까워져. 이쯤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별풍선. 열어두는 거죠. 이제 너무 좋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 남겨달라. 뭐 이런 주제들 우리 주제들 한정돼 있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 이야기만 다루는 거 아니니까 더 다양한 주제들 던져달라. 지금 우리보다 더 연령층이 어린 분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나 청소년 맞아? 청소년 이렇게 진짜. 생각하는 분들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또 와달라.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이 정도로 열려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저.
완벽하네요. 그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회의 네. 여기까지.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부터 나오진 않을 건데요. 맞네. 저는 이제부터 사라질 건데요. 저는 이제 평화교육연구소 실무자로서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두 단체가 그렇게 넉넉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좌번호를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 후원회원이 되시거나 여기 청어람이나 평화교육연구소 후원회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일시적 후원도 너무 환영하고요. 네, 크리스천 하우가 아주 행복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후원 담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청어랑 후원 계좌에 크리스찬 하우라고 보내주시면은 지정 후원인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좋다. 지정 헌금. 네. 난뭐 할 게 없네.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뭐 우리 뜰힘도 네, 여러분 때리면 앞뒤로 네. 해야지 앞뒤로 해야지. 인스타 검색해 아, 주시고 인스타그램에 뜨림 치시면 바로 뜨거든요. 그냥 그 팔로우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 책 나오면 뭐 네. 4월에 취향에 맞는 책이라면 또 구입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한몫 바치겠습니다. 고난도 질 수 없다. 고난도 질 수 없다. 저희는 뭐 없고요. 그냥 저희는 뭐 현장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냥 기도에 자주 이렇게 온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어람하고 평화교육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제 시작할 때 크하를 안 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거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보던 사람이 봐야 돼. 맞아. 우리였으면 했어. 그러니까 진짜. 진짜 여기 진짜 찰떡궁합이다. 둘이 친해졌고 둘이 친해졌어. 저 우리는 빠져야 그다. 크바를 진행해 주세요. 그거를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오늘만 먼저 하고 클로징 멘트. 선창 이렇게 뭐 해야 돼? 진짜 안 끝나. 크바만 하면 돼요?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귀엽게? 어떻게? 얼굴 여러분 옆에. 안녕? 선생님. 나 혼자 하라고? 먼저 선하셔야죠. 선창? 선창. 네. 여러분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크바. 아,